안녕하세요. 소요입니다. 오늘은 심볼론 카드 12번째 심볼론에서 메이저라고 하는 그 12장을 오늘까지 다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카드 천사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고기 자리고요. 물고기 두 마리가 약간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고기 자리고요. 물고기 두 마리가 하나에 이렇게 이렇게 꼬챙이 꿰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두 마리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행성은 넵튠 해왕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별자리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이 물고기 자리는요. 꿈과 무의식,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그다음에 동정심,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별자리예요. 그래서 되게 그 약간 눈빛이 막 그윽하고 약간 졸린 듯하고 막 언제나 좀 미지의 세계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세속적인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잘 마시는 그런 한량 같은 그런 예술가, 약간 몽상가 이런 분위기의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그 물고기 두 마리 중에 한 명이 약간 그런 몽상가적인 분위기라면 또 그 내부에는 약간 현실적인 물고기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수의 그 물고기 자리들은 요 현실적인 물고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술도 잘 안 마시고 약간 칼같이 그런 모든 면을 좀 칼같이 처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간 처녀자리 모습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물고기 자리들도 속에서는 난 왜 이렇게 속물이지? 하고 항상 약간 반성?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물고기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 참 사람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민하고 동정심을 타고난 사람들.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이런 속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 미국에 그렇게 무료 급식소가 있잖아요. 거기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는요, 그 술 취한 물고기 자리 사람들하고 사업하다 망한 그 사수자리가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그런 좋은 쪽으로 하면 영적이고 이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좀 직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왕성의 특징은요. 이 해왕성은 1846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때 약간 그 유럽에 약간 부디즘이 유행하고 인상주의 학파가 유행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약간 치유하는 그 힐링 모임이 좀 유행하고 히피족들이 좀 부상하고 그런 때라고 해요. 그래서 자포자기의 행성이라고도 불리고요. 신비주의의 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해왕성을 나타내는 그 시인은 포세이돈이죠. 여기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그 삼시창 모습이랑 비슷한데 그 포세이돈이 그 제우스랑 하데스랑 같은 이제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제 현실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하데스가 지하 세계를 다스리고 포세이돈이 이제 바다를 다스리는. 그래서 근데 좀 다른 신들하고는 좀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해왕성도 물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영감, 상상, 연민, 꿈과 이상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넵튠의 좀 가장 큰 키워드는 희생, 중독, 힐링 이런 뜻이 있어요. 네, 희생도 약간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는 것, 네, 그런 게 좀 크죠. 행성이랑 이 별자리를 좀 조합하시면 이 카드의 뜻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카드를 보시면 물과 경계가 없는 천사가 물을 쏟아내고 있죠. 물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에요. 물은 감정. 영감의 원천이죠. 예, 뒤에는 또 무지개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흐릿하고 구분되지 않는 그런 흐지부지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키워드 자체도 약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영감, 뭐 환영, 꿈, 흐지부지, 환상, 우유부담, 상상력 이런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요. 문제점은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당신은 환영이라는 요 구름, 이게 환영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환영이라는 구름에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길에서 멀어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 애써왔다. 회피라는 단어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치심으로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실을 마주대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방황이라는 것도 키워드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은 현실 감각이 없다.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동정심이 강하다, 연민심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점은요. 당신은 지금 문자 그대로 해방과 해탈이라는 단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욱 진지하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당신의 문제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을 통찰할 때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이다. 통찰이라는 단어도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문제 해결점은 이렇게 행동을 해라 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감에 맞게 행동을 해라. 통찰에 맞게 행동을 해라. 해탈해라. 해방해라. 봉사해라. 연민을 가져라. 배려해라. 이런 게 문제 해결점이 되겠습니다. 결과는요. 처음에 당신은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배움을 통해 길잡이 별이 당신 영혼 안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결과를 해석하실 때 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매뉴얼의 결과를 너무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카드 배열을 하다 보면 결과가 자연스럽게 문제점과 문제 해결점과 이렇게 믹스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해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배열을 하면서 리딩을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카드의 리딩 연습을 한번 해보면요.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게 문제점. 문제점. 항상 제일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은요. 문제점, 문제 해결점 이 두 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하는데 너는 너무 꽉 막혀 있는 게 문제다. 그리고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니까 좀 더 창조적이고 영감에 맞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라. 느낀 대로 네가 직관에 따라서 책만 보고 결정을 하지 말고 네가 너의 직관에 따라서 느낀 대로 행동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타로 카드나 뭐 사주나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에게도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또 바꿔볼까요? 이게 문제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점, 문제 해결점 한번 해볼까요? 이게 1번 카드라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사 카드죠? 양자리의 화성, 대표적인 이렇게 정열, 열정, 나아감 뭐 그런 카드죠. 그래서 문제점은 너무 현실 감각이 없고 너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너의 문제를 맞닥뜨려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와 대면해라. 용기를 갖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게 되겠죠. 다 상황마다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13번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